오늘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를 가지고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타일 미술 작품이라는 이야기인데,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벽면에 타일들로 미술 작품을 전시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서로 다른 직사각형 모양의 협동 작품인데요. 이때 어떤 타일을 써야지 이 공간을 빈틈없이 빠짐없이 메울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직사각형이 135고요. 세로 길이가 75cm인 이런 벽면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큰 직사각형 모양 자체의 타일을 만들어서 붙여도 되지만 우리는 여기를 작은 타일들로 빠짐없이 메워보고 싶은 거죠. 자, 예를 들면 10cm, 가로 세로 10cm인 정사각형 타일로 메운다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 5cm를 메우지 못해요. 그쵸? 마찬가지 세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맞아 떨어지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 135라는 수를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여야만 가능한 거죠. 자, 이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뭔가요? 약수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가로, 세로 모두 다 나누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가로, 세로 모두 빈틈없이 메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135의 약수와 75의 약수 중에 겹치는 아이들. 자,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지. 공약수라고 합니다. 공약수인 모양의 타일로 우리가 이 벽면을 메운다면 빈틈없이 메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약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로, 세로 1cm짜리의 타일이라면 당연히 이 벽면을 모두 메울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일이 너무 작잖아, 그치? 그래서 공약수 중에 이 타일의 개수를 타일의 개수를 작게 하고 싶으면 타일의 크기를 키우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타일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공약수 중에 가장 큰 타일로 만들고 싶어요. 공약수인 아이들은 모두 다 됩니다. 예를 들면 가로, 세로 5cm짜리도 당연히 벽면을 모두 다 메울 수 있어요. 135로 5로 나눈 것들로 가로의 개수, 70으로 5로 나눈 것들로 세로의 개수만큼 하면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메울 수 있어요. 그래서 135의 약수는 1, 3, 5, 9, 15, 27, 45, 135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약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75의 약수도 한번 써볼게요. 1, 3, 5, 15, 25, 75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타일링이 가능한 아이는 1cm짜리, 3cm짜리, 5cm짜리, 15cm짜리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 중에서 타일의 크기가 제일 큰 거는 15인 아이가 제일 큽니다. 자, 이 아이는요, 공통인 약수 중에 제일 큰 아이예요. 뭐예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경우 벽면을 채울 때 공약수인 모양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 중에 타일의 크기를 제일 크게 하고 싶으면 최대 공약수로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 자, 초등학교 때 이미 여러분은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중학교에 왔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구했을 때 지금 이 경우는 15가 최대 공약수인데 어떤 수들은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2하고 3이 있어요. 2하고 3. 자, 2와 3은요. 이 아이의 약수가 1과 2 소수니까요. 1과 3이라서 공약수도 1밖에 없고요. 당연히 최대 공약수도 1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서로 소라고 부를 거예요. 자, 서로 소는 무슨 뜻이라고? 공약수가 1뿐인 수, 즉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는 서로 소라고 불러요. 자, 노트에다가 자, 서로 소는요. 용어의 뜻 중요해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서로 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말해요. 자, 소수끼리는 당연히 서로 소입니다. 그쵸? 근데 소수가 아닌 수 중에서 서로 소인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자, 서로 소, 여기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쓰시고 학번 이름 쓰시고 오늘 배운 용어 중에 제일 중요한 용어 서로 소 적어볼게요. 최대 공약수는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서로소의 정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한다.
자, 서로 소인 아이들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문제 1번이에요. 교과서 22페이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와 9는요. 선생님 약수를 한번 써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되죠? 9는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겹치는 수가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요. 당연히 서로소 맞겠죠. 자, 7과 11 둘 다 소수라는 특징이 있죠? 소수는 뭐였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 자, 당연히 1만 겹치네요. 서로소 맞고요. 자, 12도 선생님이 써봅니다. 12는요. 1, 2, 3, 4, 6, 12. 되게 많네요. 15도 쓸게요. 1, 3, 5, 15. 자, 이 중에 겹치는 아이들이 1이 있고요. 3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3이라는 공약수가 또 있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니고요. 자, 16 가봅니다. 16의 약수는요. 1, 4, 16. 이거 말고도 2도 있고요. 8도 있죠. 21은요. 1, 3, 7, 21. 자, 각자 다 소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수가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이 중에 두 수에 겹치는 약수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서로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 소수인 경우만 서로소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예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소의 정의 다시 뭐라고요? 한 번 더 가볼까요? 풀었던 것처럼 이런 아이들이 서로소가 될 수 있다. 즉, 약수를 모두 다 비교해서 공약수가 1밖에 없으면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소의 정의 기억하시고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초등학교 때처럼 한번 구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24와 36을 예로 들어서 한번 구해 볼게요.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둘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수로 나누어 주죠. 자, 이렇게 나눗셈을 해주는 거죠. 자, 한 번 더 또 나누어 주니까 또 나눕니다. 자, 이번에는 3으로 또 나누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숫자들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앞쪽에 나누었던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두 수를 모두 나눈 수거든요. 그쵸?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했습니다. 그쵸?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는 12라고 우리가 구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의 최대 공약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여러 개 되더라도 최대 공약수는 모두 다 나누는 수로 계속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준 수들을 나중에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거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앞에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요. 2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우리 약수 구하는 거 기억나나요? 표를 이용해서 1, 2, 2제곱, 2세제곱 이렇게 구하고 1, 3. 자, 이 표 안에 채워지는 아이들이 이 수의 약수였어요. 그쵸? 일단은 약수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그 소인수분해로 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우리 했던 24와 36을 소인수분해를 미리 해서 약수를 전부 다 구해놨어요. 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약수를 적어놨죠. 곱셈의 형태로 써놨어요. 자, 그래 놓고 분홍색 동그라미로 두 개의 약수가 겹치는 아이들을 적어 본 거예요. 1 겹치고 3 겹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겹치는 아이들 중에 제일 큰 수가 자, 얘와 얘.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요. 잘 보시면 24와 36 소인수는 결과에서 얘네를 우리가 추리할 수 있어요. 자, 공약수기 때문에 둘 다에 들어있어야 돼요. 약수. 자, 그래서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라면 2의 제곱이 공통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3은 둘 다 있는데 여기는 3 있고 여기는 3제곱이 있어요. 공통은 그쵸. 3의 1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공통인 아이들을 곱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 없이도 우리가
소인수분의 결과만 가지고 약수를 찾을 수 있는데,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통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24는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요. 36도 맞춰서 써볼게요. 자, 이래요. 이 중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공통인 아이들만 추려서 쓰는 거야. 2가 3개 있고 2개 있고의 공통은 제곱만 공통이죠. 그쵸? 이게 공통. 여기에서는 3 하나가 공통이죠. 그래서 그 둘을 곱해주면 약수 중에는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최대 공약수 12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각각을 소인수분해해서 거듭제곱 나타내고 그 중에 공통인 소인수들의 공통인 지수까지만 써주고 나머지를 다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자연수의 만약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런데 공약수는 무슨 얘기야? 그쵸? 최대 공약수의 뭐가? 약수가 모두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약수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반대로 최대 공약수를 빨리 구하면 이 아이의 약수로 공약수도 다 구할 수 있다. 자, 하나 적어볼까요? 최대 공약수의 뭐가? 약수는 뭐가 돼요? 공약수가 됩니다.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연습을 하나만 선생님이랑 더 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에 있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0과 자,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일단 40을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를 하죠. 8호 40이어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60은요. 12 곱하기 5거든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썼어요. 중간에 좀 비워놓더라도 숫자가 맞아야 공통을 찾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자, 여기 2가 소인수로 다 있어요. 공통인 거 2의 제곱이 공통이에요. 3은 여기 없으니까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5는 선택할 수 있네요. 5 하나만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4, 5, 20이 뭐가 돼요?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는 소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는지 보고 소인수분해를 하신 후에 공통인 아이들만 찾아주게 됩니다. 이게 자연수가 꼭 2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개여도 마찬가지예요. 3개여도 3개의 공통을 다 찾아주시면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대로 숫자 3개인 경우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개수만 들어갔어요. 일단 30, 72, 90이니까 뭘 먼저 해요? 그렇죠. 소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교과서 23페이지 예제 1번이에요.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면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72는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요. 마지막 90은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3개 있어도 3개 전체 공통만 한 번에 찾아주시면 돼요. 2의 세제곱 2니까 공통은 2가 되겠죠? 그 다음 3제곱 3제곱이지만 공통은 3개 모두의 공통이니까 3만 되고요. 5는요, 72에는 소인수 중에 5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끝.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2, 3은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의 개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인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하고 공통인 소인수들을 최대한 찾아서 그 아이들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과서 22페이지와 23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풀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노트에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